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신문기사 읽고 일기 쓰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신문기사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기사예요. 새로운 사건도 있고, 이슈도 있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사를 읽고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기사를 골라서 내 생각을 쭉 정리를 해나가면 그것만큼 좋은 생각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기사를 읽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에 대한 기사인지 한 문장 써봅니다. 이건 보통 기사의 첫 부분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처음 쓴 문장과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첫 번째 나온 이슈나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설명을 합니다. 기사가 보통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기사 내용을 따라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편을 딱 읽고 나면 이 기사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라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고요. 여러분이 글을 읽고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기사 내용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흥미를 당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쓰고 기사를 읽다 보면은 이 기사랑 연관되어 있는 내 생각이나 경험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걸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고요. 가장 마지막에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써나가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신문기사 한 편을 선생님하고 읽고 해볼게요. 자, 키오스크와 로봇이 많아지니까 불편해? 최근 가게에서 판매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많이 사기도 하고, 오프라인 가게에서는 손님이 직접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하는 키오스크와 음식을 나르는 서빙 로봇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어. 주문과 결제, 음식 나르기만 기계가 하는 게 아니야. 사장님도 머물지 않아서 아예 사람이 없는 무인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야. 과자점, 카페, 문구점, 세탁소 등 무인으로 운영하는 업종이 점점 늘고 있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 바로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지. 키오스크는 보통 스마트폰 화면하고 비슷한데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노인들은 키오스크도 어색할 수밖에 없어. 뒤에 줄 서 있는 젊은 사람들 눈치가 보여 주문하려다 말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이를 잘 사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 교육을 하기도 해. 교육할 사람을 뽑아서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거지. 자, 여러분들도 요즘 많이 경험해봤을 키오스크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사를 읽고 나서 이 기사가 만약에 내 마음에 들었다면 이 글로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먼저 이 기사 하단에 있는 감정 표현에 체크도 해보고요. 퀴즈도 풀면서 기사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요. 미니 논술로 생각을 정리해보고요.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3개를 뽑아서 해시태그로 써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일기를 써볼 건데요. 우와, 이렇게 많아? 복잡하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사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다면 차근차근 쓰기만 하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색깔로 다 체크를 해놨어요. 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지? 뭐에 대한 기사지? 요거 한번 써볼게요. 최근 가게에 키오스크가 많아지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많아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기사 첫 부분에 나온다고 했었죠? 자, 두 번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요. 그 다음 내용들을 연결해서 쓰면 돼요. 키오스크뿐 아니라 아예 사장님이 없는 무인 가게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한편 노인들은 이런 변화를 힘들어한다. 키오스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온 내용까지 연결해 볼게요.
자, 결국 이 기사가 하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결국 어르신들을 위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 걸 덧붙여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흥미롭거나 인상 깊은 내용은 뭔가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워서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밀린다는 내용이 가장 인상 깊다. 자, 요거 내 마음에 들어온 부분이라면 이렇게 쓰고요. 자, 선생님이 아까 경험을 찾아오면 좋다고 했죠. 자, 모든 글은 나의 경험과 연결했을 때에 조금 더 의미 있고 재미있게 다가와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기사를 고를 때 흥미로운 걸 골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바로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은 보통 본인이 경험한 것과 관련된 글에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나는 가족하고 햄버거 가게를 갔는데 키오스크 사용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어 보였다. 어르신도 그렇지만 키가 작은 아이들도 그랬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써보는 거예요. 그 키오스크에 대해서. 요즘 키오스크가 무척 많은데 사용법을 거기 잘 써놓거나 혹은 나라에서 영상으로 만들어 널리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쓰면 한 편의 멋있는 신문 일기가 되었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신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경험을 끌어온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으로 마무리하는 구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 저는 이 기사가 하려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흥미롭거나 인상 깊은 내용 또는 나는 이 기사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제 경험을 쓸만한 건 없어요 하면 이렇게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한 개 정도는 생략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야 오히려 자연스러운 글이 됩니다. 대신 마지막에 기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꼭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한 편을 천천히 질문에 따라서 써나가면 생각하는 힘이 정말 커져요. 자, 마음에 드는 기사 골라서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